안녕하세요. 안녕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친정엄마께서 옛날부터 자주 해주시던 비빔국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거 넣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맛있던지 여전히 우리가 즐겨서 만들어 먹고 있는 엄마표 김치 비빔국수입니다. 재료 보겠습니다. 비빔국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념장이죠. 양념장만 있으면 아무 때나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양념장에는 5가지가 들어갑니다. 신김치국물, 그 덜 익은 김치국물로 하면 그 맛이 안 납니다. 이 김치국물은 배추김치국물이나 총각김치, 파김치, 오이소배기 김치국물, 아무 김치국물이나 좋습니다. 그리고 김치국물이 모자라면 여러 가지 섞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나 물김치 국물은 안 됩니다. 다음에 고춧가루, 설탕, 간장, 고추장인데 시판 고추장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2인분의 국수를 비빌 텐데요. 국수 2인분이라 하면 이렇게 500원짜리 이렇게 두께로 2개 분량 준비하시면 되고요.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많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배추김치. 배추김치 없으면 알타리김치 채 썰거나 아니면 깍두기 점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야채로는 저는 오늘 오이를 사용할 텐데요. 상추나 양상추나 뭐 날로 먹을 수 있는 야채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하고요. 저는 단백질 보충용으로 계란을 넣을 텐데 오늘은 저는 반 완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가루. 그런데 요거 2개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 김치 비빔국수의 소스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반컵. 항상 넣으실 때는 이렇게 깎아서 수평으로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아 하시면은 4분의 1컵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김치국물은 4분의 3컵에서 3컵까지 좋습니다. 저는 1컵을 다 넣겠습니다. 다음에 고추장도 반컵. 계량하실 때 고추장부터 담으시면 나중에 고춧가루 계량하기 힘드시겠죠? 씻어와야 되니까 항상 가루부터 먼저 계량하신 다음에 이런 거 계량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나 매실액을 사용하시는데 요거는 저희 파트너분께서 2007년도에 만든 걸 저한테 갖다 주셨습니다. 매실청을 사용하시려면 6큰술 정도 필요하고요. 그냥 설탕을 사용하시려면 4큰술, 그러니까 4분의 1컵 사용하시면 되는데 매실청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설탕을 사용하겠습니다. 4분의 1컵이면 4큰술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이 2큰술. 항상 액체 하실 때도 수평으로 하나, 둘. 우리 딸이 비빔국수를 좋아해서 독일에서 올 때마다 저는 이 양념장을 좀 이거 2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먹었다고 하네요. 영상 보고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 누가 TV에서 비빔국수 먹고 있으면 바로바로 먹고 싶잖아요. 네. 양념장만 있으면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빔국수 양념장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재료와 김치 양념장이었습니다. 국수를 삶기 전에 재료를 다 썰어 놓는 게 좋겠죠? 국수 삶고 나서 썰고 나면 국수가 다 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한 부분을 잘라서 비비면 이렇게 쓴맛이 올라옵니다.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채를 썰면 됩니다. 오이가 2-3mm 두께 정도? 이렇게 요 정도면 됩니다. 너무 얇으면 비비다가 다 부서지고요. 너무 두꺼우면 또 맛이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오이 1개 분량이면 1컵 정도 나오거든요. 오이가 너무 크거나 그러면은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는 2분의 1컵 분량으로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치는 한 0.5cm 정도 두께로 썰겠습니다. 김치 썰은 것도 역시 1컵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김치 1컵 정도, 파 2분의 1컵 정도, 오이 썰은 거 1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비빔국수하고 곁들여 먹을 계란을 삶겠습니다. 계란 굳이 없으면
뭐 안 넣거나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물이 끓을 때 소금을 적당히 넣으시고요. 이거는 껍질 잘 벗겨주라고 넣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란은 가능한 한 실온에 있던 거 넣는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넣자마자 물이 끓으면 그때부터 6분을 재겠습니다. 계란 삶을 때 기본이죠. 조금 굴려주는 거.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가 중앙으로 오게. 이렇게 3분 정도만 굴려주면 그때부터는 그냥 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겉부분이 이미 거의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아참, 그리고 계란이 상당히 작을 때는 6분 하면 너무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5분 정도만 삶아서 꺼내시고요. 저는 독일에 있을 때는 사람도 큰데 계란도 큽니다. 6분 갖고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왔어요, 정도가. 그래서 거기서는 7분 정도. 자, 6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대로 꺼냅니다. 지금은 반숙입니다. 아침 식사에 반숙 드시고 싶은 분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따끈따끈한 채로 그냥 이대로 식히겠습니다. 자기 온도에 속에 노른자가 좀 굳게, 그러나 노른자가 흘러내리지는 않은 상태로. 다른 재료가 준비 다 돼 있으면 마지막에 국수를 삶겠습니다. 물 1리터 정도 준비했고요. 소금은 한 큰술 넣습니다. 국수 면을 좀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수를 삶을 때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들어가서 떡이 됩니다. 그래서 펼쳐서 이렇게.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찬물 부어서 다시 끓이는 걸 2번 반복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산 소면일 경우에 그런데 중면일 경우에는 저는 3번도 찬물 넣어봤고요. 또 독일에서 할 때는 면이 중국 국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더 오래 삶아야 됐습니다. 삶는 정도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서 속에 지금은 하얗게 투명한 심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살짝 투명해질 때 그때가 완성입니다. 다 물이 끓어올라서 반컵 정도 넣고 다시 기다리겠습니다. 끓어오를 때까지 계속 센 불 유지해 주시고요. 자, 다시 끓어올랐으면 몇 가닥 건져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찬물에 씻어서 보는 게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탱글탱글하네요. 국수를 건져서 찬물에 씻은 다음에 얼음물에 한번 담갔다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물에 담그면 이 느낌이 벌써 탱글탱글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물기를 좀 꼭 짜가지고 이제 국수를 비비겠습니다. 자, 소스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야채, 김치 다 썰어 놓으면 이제 비비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비빔국수에 이 재료를 다 넣고 양념장 넣지 마시고요. 국수에 먼저 양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입맛에 맞춰 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2인분 정도면 한 5큰술 정도 넣거든요. 이건 지금 4분의 1컵이니까 4큰술입니다. 한 큰술 더 넣겠습니다. 그래서 국수 먼저 이렇게 간을 봅니다. 딱 맞네.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넣어서 비빕니다. 아, 이거 조금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고명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깨소금 한 반 큰술 정도. 여기다가 김가루 바로 맨김을 구워서 부셔서 바로 넣어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옆에 곁들이거나 그냥 얹어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비비면서도 군침이 납니다. 이거는 아까 6분만 삶아서 실온에서 식힌 계란인데요. 자, 이 색깔이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계란 샐러드 할 때도 완숙 안 하고 이렇게 반 완숙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요네즈 좀 적게 넣어도 훨씬 고소합니다. 자, 이제는 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란 2개.
그다음에 고명 좀 색깔 이쁘라고 넣고요. 김가루도 위에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깨소금 살짝 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친정 엄마표, 지금은 91살이십니다. 김치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손쉽게 비벼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